광주의 일곽, 하늘자동차 본사 지하 4층 주차장은 도시의 심장부 같았다. 최신형 전기차, 고급 세단, 해외 바이어의 리무진이 줄지어 주차된 그곳은 늘 바쁘고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 정교하고 반짝이는 기계들 사이에서 늘 똑같은 자리를 지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유한길. 회색 작업복 위로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고 손등은 오래된 철의 흔적들로 갈라져 있었다. 지하 4층 가장 구석진 경비실. 그곳은 그의 사무실이자 피난처였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장소는 주차장 바닥 그 자체였다. 그는 매일 새벽 첫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다. 고요한 주차장의 조명이 하나둘 켜질 때쯤 그는 천천히 바닥을 걸으며 귓가에 울리는 소리들을 들었다. 엔진이 내뿜는 미세한 진동, 타이어가 지면과 맞부딪히는 숨소리,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기계적 균열의 신호. 이 녀석, 오늘은 조금 답답한가 보군. 유한길은 무릎을 꿇고 차량 한 대의 하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청진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의 귀처럼 오랜 세월을 버텨낸 도구였다. 그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또 시작이시네. 유 경비님, 그거 이사들이나 쓰는 건데요. 주차관리소의 최동식 팀장이 젊은 직원을 데리고 다가오며 비꼬듯 말했다. 그렇게 들여다본다고 차가 말이라도 하나요? 이제 그런 감으로는 AI 진단 한 줄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유한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청진기를 닦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차는 말하지. 다만 들을 줄 아는 귀가 사라졌을 뿐이지. 최 팀장은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역시 고집은 여전하시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계신 거겠죠. 20년이나 되었죠. 도대체 왜 여기에 계신 건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돌아섰고 유한길은 다시 차량 하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본사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럽 최대 전기차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하늘자동차의 회장인 서정호가 직접 신형 차량을 시승하며 발표할 예정이었다. 차량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새로운 플랫폼 베코웨브의 첫 모델이었다. 그러나 발표 30분 전 차량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전력계통이 이상 반응을 보였다. 정비팀이 우왕좌왕하며 덮개를 열고 진단 장비를 연결했지만 오류 코드조차 뜨지 않았다. 회장님, 지금은 시연을 미루시는 것이 안 돼. 기자들이 다 보고 있어. 이런 날 실수는 용납 못해.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회색 작업복을 입은 채 말없이 다가와 차량 앞에 섰다. 5분만 주십시오. 아니, 3분이면 됩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돌아보았다. 누구지? 경비인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다. 한길입니다. 유한길. 저 엔진은 제 손에서 시작된 녀석입니다. 아직도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믿고 맡겨주십시오. 당황한 엔지니어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서정호 회장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요. 단 3분이요. 유한길은 재빠르게 차량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손에 든 렌치는 오래되고 닳았지만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특정 부분을 두드리고 작은 연결선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청진기를 갖다 댔다. 숨 쉬어라, 녀석아. 그가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다. 부웅. 순간 엔진이 깨어나는 듯한 깊고 맑은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기자들이 웅성였고 회장은 숨을 삼켰다. 마치 사라졌던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한 것 같았다. 서정호 회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 렌치 어디서 났습니까? 유한길은 그제야 회장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 저희 공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절 유한길 명장이라 불렀지요.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의 숨소리, 엔진의 떨림,
그리고 기억 속에서 묻혔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서정호 회장은 늦게까지 자신의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유한길이란 이름이 적힌 오래된 기술 특허 문서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는 사망자라는 오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하늘자동차 본사 안팎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엔드아포즈, 유한길 엔드아포즈이라는 이름이 회의실마다 오르내렸고 오래된 직원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분 아직 살아 계셨다고. 20년 전 그 사건, 설마 누명을 쓴 거였어.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아무리 명장이었다 해도 지금은 단지 경비일 뿐이라는 냉소가 뒤따랐다. 서정호 회장은 유한길을 조용히 불러 사장실로 초대했다. 차 한 잔이 놓인 테이블, 수많은 상장과 훈장이 걸린 벽 사이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았다. 명장님, 아니, 유 선생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그저 한길이라 불러주십시오, 회장님. 명장이라는 말은 저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서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숙 장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녹슬지 않은 직감과 고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 공장이 불탔습니다. 기록엔 유한길 실종으로 남아 있었지만 모두들 죽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제 이름을 원하지 않았기에 숨어 있었을 뿐이죠. 왜 이제서야 돌아오셨습니까? 유한길은 가만히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기계가 날 불렀습니다. 며칠 뒤 유한길은 공식적으로 백호의 프로젝트의 특별 기술 자문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 소식은 회사 안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무슨 경비원이 자문입니까? AI도 못 잡는 오류를 청진기로 듣는다니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감성에 흔들린 것 같아. 그 중심에는 오진태 전무가 있었다. 현재 기술개발본부를 총괄하는 그는 과거 유한길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20년 전 사건 이후 급속도로 출세의 길을 밟아온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였지만 내부에선 은밀히 기술 탈취와 권한 독점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유한길의 등장은 곧 자신의 권위에 균열을 줄 수 있는 위협이었다. 회장님께서 큰 착각을 하신 듯합니다. 기술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런 감성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오진태는 회의석상에서 차가운 미소로 유한길을 무시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개발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제어 오류가 발생했다. 최신형 테스트 차량이 고속에서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오류는 감지되지 않았고 원인을 찾지 못해 테스트 일정이 연기되고 있었다. 유한길은 아무 말 없이 차량을 살펴보았다. 그는 엔진룸을 열고 귀에 청진기를 댔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조그만 센서를 손으로 두드렸다. 이 소리 0.3초는 내. 반응 속도가 일정치 않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연구원이 놀라서 물었다. 진동이 다르다. 이 녀석, 오늘은 불안해하고 있어. 유한길은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유압 보조 장치 하나를 직접 꺼내어 새롭게 도입된 AI 제어기와 병렬로 연결해 보았다. 테스트 차량은 즉시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오류가 사라졌다. 개발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이 해로는 신입 엔지니어들도 모르는 부분인데. 유한길은 단순히 대답했다. 이건 백호가 숨을 쉬는 방식이야. 그걸 듣고 느끼면 돼. 그날 저녁, 김하나 주임이 조심스럽게 유한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젊은 여성 기술자로 회사에서 보기 드문 현장 감각이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차량이 살아나는 걸 직접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유한길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사람만이 속이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회사의 미래는 아직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날 밤, 오진태는 몰래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속엔 MCMU 시스템 접속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그의 손가락은 침착하게 키보드를 눌렀다. 유한길, 당신이 아무리 감각이 살아있어도 보이지 않는 코드는 잡을 수 없겠지. 그는 새로운 신차의 ECU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고 있었다.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차량의 핸들이 잠기고 브레이크가 무력화되는 치명적인 결함. 단 한 번의 실수로 백호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모두 당신 탓이야, 유한길. 다시 무너져 봐라. 그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속삭였다. 이번엔 아무도 못 구할 거다. 며칠 뒤 하늘자동차는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백호해부의 시연회를 앞두고 있었다. 서정호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전면에 나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하늘자동차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연은 단순한 데모가 아닙니다. 하늘자동차가 다시 일어섰다는 선언입니다. 제가 직접 핸들을 잡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직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유한길의 얼굴엔 미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차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런구동에 남았다. 조용한 테스트룸, 불 꺼진 차량 한가운데 유한길은 청진기를 들고 엔진 블록 위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군.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리 등골이 서늘하지? 그는 무심코 비서를 불렀다.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이상 없나?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모든 센서는 정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진태 전무 쪽에서도 이번엔 완벽하게 협력했어요.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마의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그는 차량 하부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옛날 비상 제동장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기계는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한다. 회장님은 컴퓨터 하나에 맡길 수는 없지. 그는 수동 유압 레버를 차량의 주 브레이크 회로의 병렬로 연결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방어였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보안팀장 이정환이었다. 우 이사님,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정환은 조심스럽게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어젯밤 조진태 전무가 예보 해커와 접촉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부 통신망을 우회한 정황이 있고 시연 차량의 소프트웨어 접근 기록도 이상합니다. 유한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결국 저 녀석이 움직였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렌치를 깍쥐며 대답했다. 팀장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 곁을 지켜주십시오.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세요. 저는 끝까지 이 녀석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 모빌리티스의 메인 트랙은 세계 각국의 기자와 바이어들로 가득 찼다. 서정호 회장이 은색 레이싱 슈트를 입고 등장하자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차량에 올랐고 무전기로 유한길을 불렀다. 우 이사님, 지금 제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엔진도 준비되었습니다. 원습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서서히 출발했다.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고 서정호 회장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트랙을 돌았다. 속도는 점점 올라갔고 차량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트랙을 질주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차량이 시속 120km를 넘자 대시보드 모니터가 붉은 빛으로 번쩍이며 꺼져버렸다. 이상하다. 회장은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핸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브레이크도 안 돼. 무전기를 들고 절규했다. 이사님, 차량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핸들이 안 움직여요. 브레이크도 먹질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통제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꺼졌고 런구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그때 유한길이 책상을 쾅 내려치며 외쳤다. 조진태, 내 지디지. 그는 조진태 전무를 향해 달려들었고 조진태는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내가 말했잖아. 이 회사엔 감성보다 이성이 필요하다고. 조진태는 무언가를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전에 대기 중이던 보안팀이 조진태를 제압했다. 전무님,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유한길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들고 트랙의 보조 회로에 접속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대시보드 아래 오른쪽 구석을 보세요. 빨간색 핀과 레버가 보일 겁니다. 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핀을 뽑고 레버를 끝까지 당기십시오. 수동 유압 브레이크가 작동할 겁니다. 서정호는 사력을 다해 레버를 당겼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량은 금속과 지면이 갈리는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불꽃이 트랙 위로 튀었고 차량은 관중석 펜스 불과 10cm 앞에서 멈췄다. 트랙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량 내부에서 흐느끼는 해장의 숨소리가 들렸다. 유한길은 유리창을 깨고 트랙 위로 뛰어들었다. 달려가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서정호 회장을 끌어안았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멈췄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정호는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다. 멍장님,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멍장님이 아니었으면. 관중들은 놀라움과 안도의 눈물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속에서 유한길은 조용히 렌치를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20년 전 그가 만들었던 기술과 함께,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름으로. 모빌리티 수행사장은 아직 혼란의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트랙 위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차량은 여전히 뜨거운 엔진 열기를 머금은 채 멈춰 있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유한길은 서정호 회장의 어깨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서정호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유한길의 작업복을 잡고 있었다. 그의 눈엔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멍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내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고 유한길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던 기술 콘솔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단말기를 메인 콘솔에 연결하며 외쳤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벌어진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차량을, 이 회사를, 이 사람들을 해치려 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복잡한 코드와 회로도, 그리고 데이터 로그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한길은 특정 경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시속 100km를 넘는 순간 차량 제어 시스템 내부에서 해킹 명령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외부에서 입력된 코드입니다. 붉은 선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명령어 실행 경로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조진태 전무의 단말기에서 입력된 정확한 시간과 위치 정보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소리를 질렀고 임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조진태가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날. 보안요원은 그를 단호하게 제압하며 말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조진태는 저항했지만 결국 행사장 중앙으로 끌려왔다. 모든 취재진 앞에 무릎 꿇는 모양새로 서게 된 그 순간 유한길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조 전무. 20년 전 당신이 내 공장을 불태우고 내 기술을 훔쳐 도망치기 전 이걸 남겼다는 걸 몰랐겠지. 그는 USB를 콘솔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낡은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시절 조진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스승님만 사라지면 이 기술은 전부 내 거야. 오늘 밤 공장에 불을 지르고 증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유한길한테 다 뒤집었시오. 그 음성이 행사장 전체를 울렸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조진태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너진 얼굴로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서정호 회장은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분노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늘자동차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기술을 배신한 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혀준 유한길 명장님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순간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유한길을 비추었고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그날 밤 서정호 회장은 유한길을 조용히 불러 회장실로 초대했다. 명장님, 아니 선생님, 이제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기술개발부 부사장직을 맡아주세요. 내가 가진 주식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를 당신과 함께 설계하고 싶습니다. 유한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높은 자리에 앉아 도장만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손에 기름이 묻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유한길은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실습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 이름을 딴 기술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같은 기술자들을 정직하게 키울 수 있는 곳,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계를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젊은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서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명장님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아카데미를 세우겠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조진태 전무에게 20년 전 방화마 특수절도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철창 안에서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가는 유한길에게 잃어버렸던 특허권과 명예를 공식적으로 되돌려 주었고 하늘자동차는 본사의 지하주차장을 전면 개조하려 유한길 자동차 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 어둡고 차가웠던 공간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찬 실습장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 기술 인재들이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꿈을 키워갔다. 유한길은 매일 아침 흰색 작업복을 입고 실습장 입구에 섰다. 그는 엔진 블록을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쇳덩어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렴. 한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원장님, 그냥 새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데요. 더 세게 들어야 할까요? 유한길은 그 학생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웃었다. 기계는 정직하란다. 내가 진심으로 이 아리의 숨음을 알고 싶다면 언젠간 그 숨소리가 들릴 거야. 기술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거니까. 유한길 기술 아카데미의 개관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햇살은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때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바닥을 쓸던 그 자리. 지금은 유한길 원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민수 회장은 직접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하늘자동차는 더 이상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술은 기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여야 합니다. 이제 그 중심에는 유한길 원장님과 이 아카데미가 있을 것입니다. 박수와 함께 행사장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유한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오히려 구석진 실습실 안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유한길은 매일 아침처럼 하얀 작업복을 입고 실습장에 나섰다. 수십 명의 젊은 제자들이 그를 향해 밝게 인사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실습을 하죠? 유한길은 한 손에 장갑을 끼며 말했다. 오늘은 엔진의 호흡을 들어보자. 기계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는 엔진 블록 위에 손을 얹으며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녀석이 왜 어제보다 숨이 짧아졌을까? 학생들은 서로 토론하며 대답했다. 하나는 오일 점검, 또 하나는 공기 혼합비의 변화.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의 감각이다. 계측기보다 앞서야 할 건 너희의 직감이고 양심이다. 그러던 어느 날 실습실 한켠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던 관리 직원 최만석이 다가왔다. 그는 예전에 유한길을 노망난 경비라 부르며 무시하던 이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실습실을 청소하고 도구를 정리하며 제자들을 챙기고 있었다. 원장님, 실습장 바닥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닦아놨습니다. 혹시 더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유한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 형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기계를 다룰 수 있어요. 형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누구보다 중요한 겁니다. 최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밤에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원장님을 몰라보고 그랬던 게 정말 죄송합니다. 유한길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그땐 나도 말이 없었고 당신도 나를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지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날 오후, 실습장 입구에 고급 세단이 멈췄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과거 아파트 입주민 대표였던 이선아였다. 한때 유한길에게 먼지나 닦으라며 모욕을 주던 그녀는 지금은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가득한 채로 다가왔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데 정비소를 몇 군데 가도 아무도 못 고치네요.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실습장 안은 조용해졌다. 모든 제자들과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한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인, 차를 고치기 전에 먼저 배우셔야 할 게 있습니다. 네? 기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계를 탈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선아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땐 제가 몰랐어요. 유한길은 실습장 바닥을 가리켰다. 이 바닥, 제자들이 매일 닦고 관리 직원들이 땀 흘려 정리하는 곳입니다. 이 바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서 어떤 기계도 만질 수 없습니다. 먼저 이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제가 직접 고쳐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실습장 한켠에서 자동차 보닛을 열고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강민수 회장이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벗고 유한길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실린더 조립을 맡겠습니다. 지난주보다 2초 빨라졌어요. 유한길은 웃으며 렌치를 건넸다. 그래도 조립 정확도는 떨어졌던데요. 오늘은 보충 수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기술자처럼 본닛 앞에 나란히 섰다. 엔진의 금속 냄새, 기름 묻은 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존중. 이제 하늘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의 엔진룸에는 메스터드 바이 한규유라는 금색 서명이 각인되었다. 그 서명은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완벽한 심장, 진짜 기술의 상징이 되었다. 유한길은 실습장이 조용해지면 여전히 구석진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다. 그가 경비원으로 처음 앉았던 자리, 그곳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망치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다. 기계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는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제자들을 향해 걸어간다. 유한길 기술 아카데미가 개원한 지 6개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젊은 기술자 지망생들이 실습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이들은 누구나 하나같이 유한길 원장을 스승으로 존경했고
그가 말한 엔드코트, 기계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엔드코트는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유한길은 누구보다 먼저 실습장에 들어섰고 엔진 블록에 손을 얹고 학생들이 오기 전까지 혼자 그 기계의 호흡을 느꼈다. 엔드코트,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구나. 너도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했군. 엔드코트. 그는 마치 오랜 버스를 대하듯 기계를 대했고 그 모습은 아카데미 내 모든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오전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카데미를 방문했다. 정부 차원의 기술 인재 양성 모델로서 유한길 아카데미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엔드코트, 원장님,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을 배포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 방식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인성과 철학까지 가르치는 귀한 사례입니다. 엔드코트.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엔드코트. 기계는 손으로 배우지만 기술은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전국에 확산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정직한 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엔드코트. 그러나 그 순간 실습장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몇몇 학생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유한길을 찾았다. 엔드코트,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3반 실습 중 엔진이 폭발할 뻔했어요. 누가 실린더에 이상한 조작을 해놨답니다. 엔드코트. 유한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장 실습장으로 달려갔다. 3반 실습실. 엔진 블록 한쪽이 완전히 분해된 채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서 있는 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박시윤. 지방에서 올라온 우수 장학생이었고 늘 성실하고 조용한 태도를 보였던 아이였다. 누가 이 엔진을 마지막으로 만졌지? 유한길의 물음에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을 주저했다. 박시윤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제가 실습 시간 끝나고 남아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린더에 조작 흔적이 있어. 너는 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니? 박시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전 정말 아무런 이상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모르는 이메일로 들어온 정비도면 하나를 참고하긴 했습니다. 그게 유한길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도면 아직 가지고 있나? 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박시훈이 도면을 보여주자 유한길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설계는 정교했지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누군가 고의로 만든 가짜 도면이다. 그날 밤 유한길은 실습장 CCTV를 모두 돌려보며 문제의 단서를 추적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한 영상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야간에 무단으로 실습실에 침입해 실린더를 바뀌어치기 한 장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 사람은 정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한길은 금세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목의 각도, 그리고 이 걸음걸이. 저건 놀랍게도 영상 속 인물은 과거 하늘자동차 해고 이력이 있는 기술 유출로 논란이 있었던 정우성이라는 자였다. 그는 2개월 전 외부 강사로 단기 계약되어 아카데미에 한동안 머물렀다. 이제 그는 사라진 상태였다. 유한길은 다음 날 아침 강민수 회장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이 아카데미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강민수 회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 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기술 교육의 상징입니다. 여길 공격한다는 건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죠. 회장님, 이건 내부 배신자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들이 노리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한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예보에 유출되어 국제대회에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한길은 곧장 제자들을 모아 앉혔다. 얘들아, 기술은 눈으로 훔칠 수 있어도 손끝의 진심은 훔칠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우리의 양심이 지켜야 한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다. 이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야. 그걸 지키는 건 나 혼자가 아닌 너희 모두야.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한길은 혼자 남은 실습장에서 다시 엔진을 마주했다. 불이 꺼진 공간에 들리는 건 엔진의 숨소리뿐. 그는 렌치를 손에 들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기계는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든 속을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막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는 본닛 안을 들여다보며 렌치를 천천히 돌렸다. 엔진은 조용히 고동을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밤늦은 시각, 하늘자동차 본사 고위층 회의실. 강민수 회장은 얼굴이 굳은 채 기획실장과 법무팀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부 유출된 도면의 IP 추적 결과 중국 상하이의 본사를 둔 엔드아포즈, 금융자동차 엔드아포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우성은 금융 측과 이미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실습장 사건도 단순한 내부 교란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활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민수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 원장님께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카데미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우리 전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편 유한길은 늦은 밤 실습장 한켠에서 남몰래 분해된 엔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꺼진 공간. 그는 손전등 하나에 유지의 실린더 내부를 살폈다. 그 안에는 미세한 조작 흔적이 또 한 번 발견되었다. 도면뿐만 아니라 실물 엔진에도 손을 댔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자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손길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처음으로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유한길은 제자들을 모두 모아 강당에 앉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결 무거웠다. 얘들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다. 기계는 정직하지만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기려면 우린 더 단단해져야 한다. 학생들 중 누군가는 속삭였다. 정말 누가 일부러 해방 놓는 걸까요? 유한길은 그 말을 들었는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누가 우리를 흔들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이 아카데미의 존재 이유다. 그날 이후 아카데미 내 보안이 2배로 강화되었고 일부 강사 출입은 전면 통제되었다. 그 즈음 실습장에서 또 다른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박시훈, 이전에 가짜 논문 사건에 연루되었던 학생이 급히 가방을 싸서 퇴소하려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다. 시훈아,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박시훈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냥 저 같은 애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도면도 모르고 열어봤고 원장님께도 민폐만 끼쳤고. 학생들 사이에 정막이 흘렀다. 그때 유한길이 조용히 등장했다. 그는 박시훈의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훈아, 기계 앞에서 부끄러운 건 실수가 아니야. 정직하지 않은 태도가 부끄러운 거지. 박시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사람 다치게 했을까봐.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 내가 이미 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거다. 진짜 위험한 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지. 넌 여기 남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박시호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었다. 그날 이후 시우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실습에 임했다. 며칠 후 강민수 회장은 유한길을 비공식적으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원장님, 사실 정우성의 배우가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금융자동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개발 중인 신형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한길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금융은 지금도 우리 전시장, 시승센터, 아카데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접근을 시도 중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한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전 세계가 보게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유한길은 혼자 지하 실습장에 남아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경비원으로 내려앉던 날 앉았던 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손에 쥔 건 강민수 회장이 준 순금 렌치였다. 그 렌치를 바라보며 유한길은 중얼거렸다. 사람은 속이지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자는 그 진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원장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그건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정비팀 막내였다. 저 실습장 정비 마치고 가려는데 혹시 내일 엔진 조립 실습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유한길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지. 그날 실습장에는 밤늦도록 엔진 고동 소리가 울렸다. 다음 장에서는 아카데미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유한길과 강민수가 이에 맞서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본격적인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최상층. 금융자동차 한국지사장 천하오는 조용한 미소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앞에는 정무성, 그리고 낯익은 인물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하늘자동차의 전산보안 부장이었던 남기석이었다. 엔드코트, 모든 통로는 이제 확보됐습니다. 아카데미 내부망도 잠금 해제까지 하루 정도면 됩니다. 엔드코트. 천하오는 와인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훌륭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명장이 만든 그 시스템. 이제 우리가 마음껏 가져다 쓰면 되겠군요. 엔드코트. 정우성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엔드코트. 하지만 유한길. 그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엔드코트. 천하오의 미소가 얇아졌다. 엔드코트. 만만하지 않으니까 직접 부수는 거죠. 이번엔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전 세계 앞에서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엔드코트. 며칠 후 서울국제모터쇼 조직위원회는 엔드아포즈, 한중 공동기술 전시 경연 엔드아포즈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발표했다. 이 행사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 기술자들이 같은 부품으로 30시간 안에 새로운 엔진을 설계 및 조립해 성능을 겨루는 대회였다. 하늘자동차 측에는 당연히 유한길이 추천되었고 금융 측은 자사의 수석 엔지니어와 함께 특별기술 고문으로 정우성을 등록했다. 뉴스가 발표되자 전국이 들썩였다. 박사와 제자의 대결. 유한길, 과거의 배신자와 맞붙다. 수많은 언론이 이들을 자극적인 구도로 내세웠다. 강민수 회장은 유한길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이사님,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대회는 의도가 뻔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정치적 장이죠. 엔드코트. 하지만 유한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엔드코트, 회장님, 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좋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키려 한 가치만은 남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엔드코트. 모터쇼 전시장 안천, 아카데미 제자들이 실습장을 옮기듯 한쪽 부스를 만들고 있었다. 유한길은 제자들과 함께 조립할 엔진의 기본 설계를 공유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이번엔 내가 앞에서 이끌지 않겠다. 너희 손으로 만들어라. 나는 그저 이 엔진이 내뱉는 숨결을 읽어줄 뿐이다. 엔드코트. 제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받아들었고 그들의 얼굴엔 책임감과 열정이 동시에 스쳐갔다. 반면
금융자동차 팀은 최신식 설비와 AI 기반 설계 소프트웨어로 무장해 있었다. 정우성은 조롱 섞인 눈빛으로 유한길의 부스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종이 도면을 쓰다니 그게 시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천하오는 느긋한 미소로 말했다. 엔드코트, 때로는 과거에 갇힌 자들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엔드코트. 대회가 시작되자 랑측의 대비는 극명했다. 금융팀은 설계 시간 6시간 만에 엔진 조립에 돌입했고 유한길 팀은 무려 18시간 동안 회의와 실습만 반복했다. 언론은 조롱하듯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한국 대표팀, 설계조차 마치지 못해 전통 기술의 무기력한 몰락. 하지만 유한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의 도면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얘들아, 성능은 숫자로 설명되지만 신뢰는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느끼는 거란다. 너희 손끝의 모든 기름이 이 세상 어느 그래프보다 정직하다. 엔드코트. 마침내 30시간이 지나고 양 팀의 엔진이 시험대에 올랐다. 금룡의 엔진은 매끄럽고 정교했다. 회전수와 출력에서 이미 기대 이상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 취재진들은 감탄을 연발했다. 이제 유한길 팀의 차례. 그들의 엔진은 겉모습부터 투박하고 거칠었다. 하지만 시동을 거는 순간 묵직하고 깊은 저음이 전 시장을 가득 메웠다. 한 기자가 중얼거렸다. 이 소리, 뭔가 다르다. 성능 측정이 시작되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다. 원비, 토크, 내구성 모두 금융팀을 능가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 30분 연속 고속 주행 내구성 시험에서 유한길 팀의 엔진이 갑자기 진동 경보를 표기했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정우성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결국엔 무너지겠지. 감성으로 만든 기술은 결국 숫자 앞에 무너져. 하지만 그 순간 유한길은 단말기로 무전을 보냈다. 엔드코트, 민재야, 번실린더 밸브 확인해봐. 너 어제 작업할 때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그 오차, 기계는 못 잡지만 내 귀는 들었어. 엔드코트. 민재는 재빨리 조정 레버를 눌렀고 엔진 진동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시험 종료. 모든 수치를 종합한 결과 우승은 유한길 팀이었다. 전 시장은 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폭발적인 박수. 유한길은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린 숫자를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은 겁니다. 기계는 정직하고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그 사이를 메꾸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손끝의 진심으로 기술을 지켰습니다. 금융팀은 충격에 빠졌고 정우성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다. 국제모터쇼에서의 감동적인 승리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언론은 연일 유한길과 아카데미 제자들의 이름을 띄우며 칭송을 쏟아냈다. 기술을 이긴 철학, 대한민국 기술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다. 시민들도 산업계도 정부도 아카데미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한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서울예과학 한적한 정비소 한천. 그는 강민수 회장과 함께 오래된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20년 전 제 공장이었던 곳입니다. 그날 화재가 났던 바로 그 자리죠. 강민수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섰다. 이제 정우성의 배우도 밝혀졌고 그가 20년 전 그 화재에도 연루됐다는 걸 안 이상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그날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며칠 후 아카데미 내부에서 이상한 공기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한길의 오랜 조수였던 박동현 실장이 토루 자진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다. 동현 실장님이요. 왜요? 그분은 원장님 옆에서 제일 오래 일하신 분인데. 제자들이 술렁이자 유한길은 아무 말 없이 박동현을 조용히 불렀다. 동현아, 이럴 필요 없다.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나. 박동현은 손을 떨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원장님,
전, 20년 전, 그날 공장 CCTV 백업을 금고에서 꺼내 정우성에게 넘겼습니다. 유한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랬나? 그가 제 가족을 인질로 협박했어요. 당시 전 단지 기계만 만지고 싶었던 기술자였을 뿐인데 순간의 두려움이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유한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오래된 사무실로 향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발행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재가 발생한 바로 전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정우성이 직접 공장 내부의 케이블을 절단하고 기름통을 쏟아 붓는 장면, 그리고 전화로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음성. 다 끝났다. 박성길, 그 영감은 내일이면 끝장이다. 기술도, 명예도, 인생도 전부 내 것이다. 유한길은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나왔구나. 내가 20년 동안 찾던 진실이.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이 아카데미에 방문했다. 유한길은 직접 검사에게 USB를 건넸다. 이 영상이 진짜라면 단순한 산업 스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화, 협박, 이조, 그리고 기술 탈취까지. 정우성은 이 나라 기술 산업의 뿌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법은 늦을 수 있어도 잊지 않습니다. 이 자료로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 시각, 정우성은 인천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고 있었다. 가짜 여권, 현금 다발, 외국 통화, 모든 걸 준비한 듯 보였지만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검찰과 경찰, 그리고 한 사람, 강민수 회장이었다. 정우성 씨, 우린 당신이 저지른 죄를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법이 그 대가를 묻습니다. 정우성은 웃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군. 하지만 기억해라, 강민수. 너희가 지키려는 그 기술, 세상은 언젠가 또 탐욕에 무릎 꿇을 거야. 며칠 후, 아카데미 강당에서는 조촐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기자들이 쏟아낸 질문 중 하나가 유한길에게 날아들었다. 원장님, 이런 배신과 위협 속에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한길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기술은 단지 산업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고 그 도구는 정직한 손끝에서만 완성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20년 전 정직 하나를 지키지 못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두 손은 항상 기계보다 먼저 양심에 닿아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오늘 제 손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유한길의 사무실 앞에 몰려들었다. 원장님, 그동안 너무 혼자 짊어지신 것 같아요. 이젠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다.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지켜야 할 차례다. 이튿날 강민수 회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하늘자동차 기술 아카데미를 정식으로 한길기술교육재단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곳은 단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정직한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하 실습장 한켠, 유한길은 조용히 앉아 자신이 만든 최초의 엔진 시제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다. 원장님, 그 시제품은 아직도 고치지 않으세요? 유한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 실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내가 다시 시작한 출발선이기도 하거든. 고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남겨두는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유한길은 마침내 기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기술을 지켜낸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이 하나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한길기술교육재단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한길 원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실습장 곳곳을 둘러보았다. 기계들의 고동소리는 여전히 묵직했고 제자들의 웃음소리는 그보다 따뜻했다. 엔드코트,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엔드코트. 유한길은 본인이 3년 전 직접 조립했던 엔진 옆에 앉아 손끝으로 기름 묻은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엔드코트, 원장님, 오늘 아침엔 제가 커피 먼저 준비했습니다. 엔드코트. 제자인 이민재였다.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는 그는 묵묵히 원장 곁을 지켜왔다. 유한길은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내가 말했지. 기술자는 아침 커피도 정직하게 내려야 한다고. 엔드코트.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실습장 안을 바라보았다. 졸업식은 단정한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전국의 기술인과 교육자, 기업가들까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무대에 선 유한길은 졸업생들이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마이크를 들었다. 엔드코트, 나는 기술이 정직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계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엔드코트. 그는 무대 옆에 전시된 한 대의 엔진을 가리켰다. 엔드코트, 이 엔진은 너희 선배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만든 작품입니다. 성능도 훌륭하지만 내가 이 엔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엔드코트.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엔드코트, 이 엔진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협업, 존중, 책임, 그리고 양심. 그것은 누구도 복제할 수 없고 그 어떤 시스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엔드코트. 관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강민수 회장이 무대 뒤로 찾아왔다. 엔드코트, 원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엔드코트.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이젠 제가 할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자들이 될 테니까요. 엔드코트.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엔드코트. 하지만 아직 이사회에서는 원장님의 은퇴를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후임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아카데미는 아직 원장님 손이 필요합니다. 엔드코트. 유한길은 실습장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누군가는 내려올 때를 알아야 합니다. 기술도 사람도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순간이 와야 하죠. 엔드코트. 며칠 뒤 유한길은 제자들과 마지막 수업을 열었다. 그는 칠판 대신 엔진 앞에 섰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공부상자를 꺼내 들었다. 엔드코트, 이건 내 스승님께 받은 렌치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이 난 적 없지. 여기가. 엔드코트.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엔드코트, 정직하게 썼기 때문 아닐까요? 엔드코트. 유한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그래. 기술은 자랑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 렌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약속의 상징이다. 엔드코트. 그는 그 렌치를 이민재에게 건넸다. 엔드코트, 이제 내가 이 수업을 이어가야 한다. 엔드코트. 이민재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렌치를 받았다. 엔드코트, 원장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내가 가장 완벽한 기술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다. 엔드코트. 그날 밤, 유한길은 아카데미 구석 정비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20년 전 볼에 탄 자신의 첫 공장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유한길, 그리고 그 옆에 이름도 모를 어린 기술자들이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중년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엔드코트, 우린 모두 연결돼 있구나. 기술이라는 실로. 엔드코트. 마지막으로 유한길은 아카데미 출입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딴 멍판을 하나 붙였다. 한길정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술은 사람의 진심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몇 달 후, 한길기술교육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남아, 유럽, 중동까지 기술 인재를 키우는 교육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졸업생들은 각국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기술뿐 아니라 기술자의 양심을 널리 전파했다. 그들이 사롱하는 공부에는 언제나 금색으로 각인된 작은 문구가 있었다. 정직한 손끝에서 미래는 시작된다. 서울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 유한길은 작은 작업장을 세우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낮엔 마을 사람들의 트럭을 고치고 밤엔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웃었다. 어느 날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소녀가 수줍게 물었다. 엔드코트, 여기가 유한길 선생님 맞으신가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래, 그런데 엔드코트, 엔드코트. 저 20살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선생님 제자였어요. 저도 기계를 배우고 싶어요. 엔드코트. 유한길은 미소를 지었다. 엔드코트. 그러면 먼저 이 소리를 들어보자꾸나. 엔드코트. 그는 낡은 엔진에 귀를 기울였다. 소녀도 조용히 따라했다. 엔드코트. 들리니? 이 규칙적인 박동 소리. 기계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어. 엔드코트. 그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네, 아주 작게요.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으면 넌 이미 훌륭한 기술자란다. 엔드코트. 그날 저녁 작업장 창밖에서 따뜻한 노을빛이 엔진 위로 내려앉았다. 유한길은 마지막 점화를 마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엔드코트. 기계는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아. 엔드코트.